어떤 사건이 터지면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그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틀 전에도. 그 사건이 없었을 거야라는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근데 과연 이 사건이 공천을 못 받을 정도 사안인가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확정된 것들 한번 볼게요. 현근택 변호사가 그 상대 후보의 수행이던 A씨한테 했던 말은 정확하게 이겁니다. 석주야, 석주와 네가 부부냐? 저 여성분한테 너희 같이 사냐? 감기도 같이 걸렸잖냐? 이게 전부예요. 그러면 왜 내가 듣긴 기분 나쁠 수 있죠. 나는 기분은 진짜 나쁠 수 있죠. 성심성의껏 내가 그 좋은 후보를 내가 수행을 했는데 이런 말 들으니까 모욕을 느꼈을 수 있죠.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리고 이분도 기억이 흐려졌을 수 있어요. 술자리에서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본인도 잘못 기억할 수 있는. 근데 핵심은 여기서 결정적으로 너네 잤냐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건 입증이 됐어요. 그러면 사건의 방향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누군가가 그 너네 잤냐라는 대목을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거 아니냐. 언론들도 그렇고. 이건 뭐냐면 그 당시 상대 후보인 사람도 윤리감찰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따가 뭐 다른 논란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랬을 때 그 말은 들은 적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은 JTBC 보도가 좀 오버한 거다라고 하면 이게 그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상대가 기분 나쁠 수 있죠. 말하자면 그냥 실언이고 막말이긴 한데 이게 요즘 시대가 성희롱이나 성추문 뭐 성 이런 것들이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이쪽에 너네 잤냐란 말이 포함이 되면 성희롱성 발언이 되는 거고 아니라고 하면 그냥 아재 유머예요. 그냥 왜 내가 그런 얘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 회의실에 회의를 하는데 직원들이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만 오해받을 만한 짓 아예 안 해요. 근데 둘이 기침을 같이 해. 근데 기분이 막 좋게 술 한잔 먹고 있어. 야, 네 같이 사냐? 왜 기침을 같이 해? 그런 정도로 보면 이게 공천 못 받을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러니까 왜 그 집게발 까시발 가발이 좋아하는 법과 원칙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현근택의 발언은 그냥 부적절한 발언 정도의 수준이에요. 이게 무슨 범죄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걸 했다고 해서 무슨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전혀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뭐 이걸 가지고 뭐 성희롱성 발언이다 어쩐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성희롱성 발언인 거하고 성희롱이는 거하고도 다르고 성희롱이다 해서도 무조건 형사 범죄인 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만드는 것도 되게 부적절한데 지금 현근택 지금 변호사님 말씀에 의하면 불출마하다 요구하자 성희롱 이걸 했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그 좋아하는 법과 원칙에 따르면 강요죄입니다. 강요죄라는 게 해악을 고지하며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너 이거 뭐 해가지고 뭐 사과해라. 안 하면 나 고소하겠다 하면 그거는 고소라는 건 자기의 권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불출마하다는 그 사람의 권리도 아니고 뭣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물론 어느 쪽 말이 사실이고 어느 쪽 말이 사실이 아닌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너네 잤냐라는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아재 개그 정도의 수준의 언행이 왔다 갔다 했고 기분이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보고도 잘생겼다면 전 기분이 나빠요. 나는 머릿속이 훨씬 똑똑한데 왜 잘생긴 것만 볼까 하고. 근데 기분이 나쁘다 해서 그거를 문제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분이 나쁘다는 거를 문제를 삼아서 언론에 터뜨리고 그리고 이거를 상대방의 불출마를 강요 혹은 협박의 명분으로 삼는다. 이건 범죄죠. 이거야말로 범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렇게 봐. 이제 밖으로 공개되지 않은 상황일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신이 이렇게 실수했어? 라고 해놓고 그럼 제가 사과 말고 또 뭘 할까요? 불출마하면 내가 이거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언론에 나왔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지. 나쁜 의도가 보이는 거고요. 제가 그런 이야기 꼭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저번에 했던 이야기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이거를 민주당이 징계 또는 출마를 걸고 뭔가 징계를 해버리면 얼마나 많은 사건이 악용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민주당이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더 높게 보는 거, 더 중요하게 보는 게 2차 가해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는 걸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이 공천 감점 요인이긴 해.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2차 가해 안 하려고 아예 입을 닫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현근택 변호사를 안다 그래서 그 여성분을 공격해버리면 제3자에 의한 2차 가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렇다 쳐. 문제는 이 악용할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정필승이 지금 유력해 이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근데 갑자기 정필승도 기억 못하는 어떤 몇 개월 전 얘기를 가져와가지고 그렇죠. 그때 성희롱 당했다라고 하면 다 공천 그렇죠. 배제야. 그러니까 사실은 2차 가해라는 것을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2차 가해가 그렇게 사실은 겁이 났다면 공적인 자리에 언론에 제보를 안 하면 됩니다. 자기가 법적인 조치를 조용히 취하든지 하면 돼요. 내가 공적 자리로서 자기가 원하는 주장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반대 급분은 받지 않겠다? 그거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 급분은 당연히 받는 겁니다. 내가 공론화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2차 가해가 그대로 두려우면. 그리고 2차 가해라는 것도 말 자체도 애매모호한 거.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 형사재판은 2차 가해의 장이지. 내가 했어요 안 했어요 하는 데인데. 그러니까 그 너무 애매한 것에 그러니까 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도 뭐 의사입니다만 이런 말 죄송한데 윤석열 정권에 들어가지고 입 다물고 있는 사람 클럽 모임이 있대요. 1위가 의사들이고요. 의사들 모여있으면 페미들이 온대요 거기에. 니들도 입 다물고 있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특정 정권에만 과도하게 주어지는 윤리적 도덕적 잣대 이건 사실상 탄압이거든요. 어떤 특정 집단이나 어떤 특정 사람들에게만 지나치게 과도하고 지나치게 윤리적 잣대를 통해 가지고 너는 논란이 됐으니까 안 돼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맞아요. 되게 문제가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근택을 징계하거나 출마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이고 자 보세요. 성폭력이 요즘에 규정되어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위력에 의한 거냐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회사의 상사이거나 상관이거나 공무원 중에 대장이거나 이런 걸 이용한 위력에 의한 건데 아니잖아. 일단은 아니죠. 첫 번째. 네. 그다음에 현근택이 지속적으로 이걸 행했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나랑 관계 있는 사람도 아니야 사실은. 내 수행도 아니라고. 더군다나 이 이야기가 만약에 문제가 되려면은 현근택 변호사가 지속적인 이런 행위를 해왔어야 되는 목격담이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민주 쪽에 계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피당하신 거 정말 모욕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전가의 보도처럼 쓰이면 안 되는 거, 악용되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걸 미투처럼 활용하시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야. 하나는 내가 불편한 말을 들었을 때 즉석에서 항의하시라고요. 즉석에서 항의를 해서 사과 받아내는 거 좋은 방법이에요. 불쾌하면. 근데 사과를 안 해. 그랬을 때는 이거를 터뜨리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더. 그 사람이 뭔가가 불편한 대화를 할 때는 녹음이나 영상 녹화를 해놓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얘 한참 듣다 보니까 기분 나빠. 핸드폰에 잠깐 녹음하는 걸 켜놔. 그렇지 않고서는 이 논란은 끊임없이 일어날 거야. 했네 안 했네 논란이.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게 악용되면 진짜 큰일이겠구나. 저는 현근택 변호사의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분이 꾸미는 얘기로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고 다만 이 사건을 현근택의 장래를 그냥 망가뜨린 사건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내가 기분이 나쁘다는 거하고 상대방이 죽일 놈을 만드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때부터 내가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당했으니까 그때부터 내가 저 사람한테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 그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나는 정말 호의로 한 말인데 상대방의 기분이라든지 혈당 상태에 따라서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분 나쁘니까 너는 국회의원도 하면 안 되고 너는 변호사도 하면 안 되고 아니 너는 숨도 쉬지 마. 이런 사회 구조가 돼버리면요. 정말 사회가 신뢰라는 게 없어져 버려요. 바닥이 나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냥 뭐 술자리에서 남자가 농담을 했어. 그 농담 기분 나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사회에 공론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남자들은 아예 이제 술자리에서 말을 못하는 사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반대로 여자들은 아예 말을 못하는 사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맞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사건들 때마다 마차님 되게 화를 내고 막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성들의 입지가 더 좁아지고 더 있어요. 좁아져 버려요. 맞습니다. 네. 만약에 이런 회식이나 이런 데 갈 때마다 푸나님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가 계속해서 녹음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자리에 여성분을 끼워 넣을 수 있을까요? 같이 가자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불편해서?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향이 약간 좀 마초 기질이 있는 여성분들하고 만나면 성적인 농담도 스스럼없이 할 수 있어요. 기분 나빠하지 않으니까. 할 때도 있죠. 예, 예. 자기들이 막 자기 스스로 막 밈 같은 거 해갖고 막 자기 디스하고 막 그래. 근데 이런 거를 어떤 정치적으로 활용해버리면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각박해지거든요. 아무것도 못 해버리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회식을 갈 때 여자들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왜 거예요. 옛날에 왜 담타라 그러나요? 특히 담배 타임 하면 여자들이 손해 본다고. 맞아. 뭐 그런 것처럼 물론 이제 그게 사회에 영향 사회에 있어서 어떤 사람의 영향을 준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아직까지는 구조적이 됐건 현실적인 문제가 됐건 남자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우위에 있고 남자들이 정보에 접근하기 더 쉬운 건 사실이에요. 그건 아무리 이게 도덕적인 아니냐 그 문제가 아니야. 근데 거기에서 여성들이 움직일 수 있는 사실상의 공간이 없어져 보이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의뢰인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내가 이걸 녹음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때 저는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녹음하세요. 해요. 다만 녹음을 하는데 내가 당신한테 상대방한테 뭘 중요한 걸 녹음하라고 녹음하라는 게 아니라 네 입 조심하라고 녹음하라고 하는 거다. 내가 녹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머릿속에 인지를 하면 내 입을 조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진짜 진짜로 물론 저는 그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녹음기 켜가지고 녹음하고 다니는 사회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정말 정치인이라든지 사회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내 말이 녹음될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인지하고 발언을 좀 해야 된다. 녹음이라고 표현하면 좀 덜하네. 네. 도청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아니 근데 정작 도청당하고 있는 새끼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어. 정말 숨막히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아, 네. 새날은요 회식을 거의 안 하는데요.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일찍이 최적화돼 있는 그런 게 있어갖고 우리가 일찍이니까. 그러니까 술을 거의 안 마시는데 어쩌다 마시는데 마시는 사람만 마시는데요. 어떤 분위기냐면 각 일병씩 마시고 말아요. 따라주란 말도 안 해요. 마시고 싶은 사람은 마시고 절대 권하지 않고요. 그리고 술 안 마시는 사람은 밥만 먹고 일어나요. 뭐 이런 상황 정도 있고 그런 자리가 한 몇 달에 한 번씩 있는 정도니까 아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회식 자리가 그렇게 돼가는 게 100% 옳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줌으로 회식하는 거예요. 각자 집에서 밥 먹으면서. 근데 이런 게 있어. 사실 사람끼리 만나서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만나서 술 한 잔 마시면서 회포 풀고 하는 게 재미지잖아. 그런 재미가 사라져가는 것도 있고요. 서로 그리고 조심할 필요는 있는데. 현근택 변호사 한마디 할게. 술 먹지 마. 그게 뭐 어떤 상황일지 모르지 술 먹지 마. 우리 방송 나와서 지금 저 자기소개하려고 나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감동 먹었잖아. 총선 끝날 때까지 술 안 먹는다. 그때 진짜 총선 끝날 때까지는 김준혁 교수가 그 말했다네. 기억난다. 총선 끝날 때까지 술 입에 안 되겠다고 딱 작정하고 술 안 먹는다는 거잖아요. 예, 진짜 그거 안 되는 새끼는 할 새끼밖에 없으니까요. 걔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치료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각자 예수님 마리아가 돼서 삽시다. 네, 자 여기까지. 예수님 드셨을걸요? 근데 상처 받으신 분도요. 여러분 상처 받으신 분이 더 빡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악플 달지 마세요. 그 현근택을 위한 거예요. 그럴 필요는 맞아요. 없어요, 진짜. 그 악플 달지 말고 현근택 대신해서라도 위로하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서로 이렇게 좋게 나가야지 악플을 달고 막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흔한 스킬들이 있잖아요. 막 상대방 공격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요. 도움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더 가짜로 자극하는 민주당 거. 생활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맞아요. 빡치는데 뒤에서 소위 말하면 제 3자들의 2차 가기가 더 빡치게 만드는 게 있어. 맞습니다. 그럴 필요 뭐 있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